2017년 가을, 북한에서는 해외 외교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뉴스로만 봤지만 실제 현장에 있던 한 외교관은 절친한 친구 가족이 5만 달러 때문에 전원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하이 주재 북한 외교관이었던 김성호 씨가 목숨을 걸고 밝히는 북한 외교관 세계의 충격적 실상. 과연 그날 상하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마음을 울리는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중국 상하이. 저는 북한 총영사관 부총영사였습니다. 부총영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죠.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습니다. 중국 기업가들과 만찬을 하고 무역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고급 식당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평양에서 나오는 조선중앙방송을 들어야 했습니다. 7시엔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영사관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위부 간부와 면담을 했습니다.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하나하나 보고해야 했죠. 밤이 되면 더 바빴습니다. 하루 업무를 3페이지에서 5페이지짜리 보고서로 작성해서 평양 본부에 보내야 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빠뜨리면 은폐로 몰릴 수 있었으니까요. 주말엔 사상학습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모여 앉아 김정은 원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중국 기업가와 식사하며 웃었는데 그게 자본주의에 물든 것 같아 반성합니다. 이런 식이었죠. 제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미경이는 영사관 직원 가족들과 일주일에 2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도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누가 사치품을 샀는지, 누가 중국 친구를 사귀었는지 다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상하이 대학에 다녔습니다. 23살 꽃다운 나이였죠. 중국 친구들과 카페에 가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전부 보위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오늘 딸이 중국 학생 3명과 커피숍에서 2시간 만났습니다. 대화 주제는 과제 토론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자유롭게 보였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야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눈에는 철창살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삶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킨 나라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나? 하지만 그 의문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게 곧 반역이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겉으로는 충성스런 외교관으로 속으로는 점점 무너져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무너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2017년 가을, 제 인생을 뒤흔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 대사관에서 일하던 리영호. 제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가족이 전원 총살당했다는 전문이 왔습니다. 죄목은 해외에서 번 돈 5만 달러를 당에 상납하지 않고 은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리영호는 저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돈 문제로 아내와 23살 딸과 함께 총살을 당했습니다. 딸이 23살이요. 우리 지은이랑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얼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 아이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제가 3달 전에 쓴 보고서가 다시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하이 영사관 직원들의 무역 실적을 평가한 보고서였죠. 그 보고서에서 제가 3명의 실적 미달을 지적했습니다. 그 3사람이 경제범죄로 몰려 본국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전부 처형됐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 보고서 한 장이
세 가족을 죽였구나.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처형당한 동료들이 나타나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성호 동무, 왜 우리를 죽였소?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옆에서 아내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해 12월 본부에서 또 지시가 왔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라. 대상자 명단에는 제 선배 박영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또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란 말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미쳤다고. 아무리 충성해도 언젠가는 나도, 내 가족도 저렇게 될 거라고. 2018년 1월 제 딸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보이부가 지은이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대학생과 1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K-팝 이야기, 한국 드라마 이야기, 북한은 어때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북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온라인 그룹에 가입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비밀 일기장도 발견됐습니다. 나는 이 체제가 싫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1월 15일 평양 본부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김지은, 반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지명 수배. 처벌은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까지.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혼자 가면 아빠는 살 수 있잖아요.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절대 안 돼. 아빠가 너를 지킨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2월 15일 보이부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성호 동무, 2월 20일까지 딸을 본국에 인계하시오. 안 하면 동무도 공범으로 간주하겠소. 2월 18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8시간 뒤면 딸을 보이부에 넘겨야 했습니다. 넘기면 딸이 죽고 안 넘기면 저와 아내도 함께 끌려가는 겁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지은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이 체제 속에서 말입니다. 2월 18일, 48시간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영사관 컴퓨터 담당 직원이었죠. 35살 조용하지만 컴퓨터만큼은 천재였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철민이는 손가락만 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북중러 외교 기밀 문서 전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김정은 원수님 비자금 계좌 정보도 있고요. 한국 영사관에 가면 그쪽에서 도와줄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영사관 컴퓨터를 관리하니까 몰래 빼낼 수 있었어요. 형님, 시간이 없어요. 48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철민이는 그날 밤 모든 걸 알려줬습니다. 영사관 주변 감시 카메라 위치, 보이부 순찰 시간, 조선족 브로커 연락처까지 말입니다. 형님, 제가 노트북 컴퓨터로 감시 카메라를 몰래 조작하고 보이부 무전도 엿뜯으면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릴게요. 2월 19일 밤, 저는 가족을 모았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나간다. 탈북한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평양에 계신 부모님. 제가 탈북하면 연좌제로 끌려가실 겁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그래도 너를 살려야 한다. 그날 밤 평양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왜 갑자기 그러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테니까요. 2월 20일 새벽 5시, 우리 가족은 최소한의 집만 챙겼습니다. 여권, 현금, 그리고 철민이가 준 작은 기계.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가 있다. 무조건 지킨다.
새벽 5시 50분, 철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비 완료. 출발하세요. 우리 가족 3명은 영사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준비한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6시 5분, 영사관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보이부가 제 집에 들이닥쳤고 텅 빈 방을 발견한 겁니다. 철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발각됐어요. 보이부 차 3대가 출동했습니다. 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상하이 새벽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차량이 따라붙었습니다. 왼쪽 골목으로 가세요. 감시 카메라 없는 곳입니다. 철민이가 노트북 컴퓨터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 감고 있어. 6시 27분, 한국 영사관이 100m 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보이부 차량 2대가 앞뒤로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뛰셔야 해요. 기사가 외쳤습니다. 저는 차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뛰어. 지금. 아내와 딸이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영사관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멈춰. 뒤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중국 한복판이라 총은 쏘지 못했지만 빠른 속도로 뒤쫓아왔습니다. 50m, 40m, 30m.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딸이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20m 남았을 때 한국 영사관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손짓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북한 요원이 제 옷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내와 딸도 함께 정문 안으로 굴러들어갔습니다.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북한 요원들이 발악했습니다. 문 열어. 우리 국민을 돌려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안쪽이었습니다. 한국 땅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내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3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한국 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한국 영사관 안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북한 보이부 요원들이 24시간 내내 서 있었습니다. 매일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김성호, 나와라. 용서해주겠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가는 순간 끝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국 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성호 씨, 북한에서 댁 부모님을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송을 통해 들어온 평양 텔레비전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단상에 서 계셨습니다. 불효자 김성호, 조국을 배신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꿈이었습니다.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아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제 잘못이 맞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일주일째 한국 국정원 직원이 왔습니다. 철민이가 준 작은 기계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중러 외교 기밀 문서입니다. 김정은 원수님 비자금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입니다. 러시아가 긴급회의까지 소집했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제 동료 박철민이 준 겁니다. 그 친구는 괜찮을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철민이 생각에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위험에 빠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밀 출국 작전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모셔가겠습니다. 가짜 여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제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잘못 없어요. 우리 모두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 죄책감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2018년 6월 20일 드디어 출국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한국영사관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 외교관 차량 3대가 우리를 호위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짜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 사람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상하이 공항까지 30분.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으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공항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딸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출국 심사, 탑승구, 모든 것이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중국 심사관이 제 가짜 여권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요? 서울입니다. 출장 갑니다. 저는 중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이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통과하시오. 가족 모두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면세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호, 북한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안쪽이었습니다. 그들은 출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에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인천행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유다. 2시간 30분을 날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인천 바다, 건물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내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살았어.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살아서 이곳에 올 수 있어서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북 말투가 달라서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야 했고,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배웠습니다. 2018년 10월, 드디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처음 간 곳은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마트에 가서는 넘쳐나는 물건들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한 김치는 단맛이 나서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는 민족이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저는 탈북자 정착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한국대학에 편입했습니다. 2019년 6월, 잊지 못할 날이 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호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철민 씨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철민이가 나왔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형님, 철민아.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보여준 용기가 저도 탈북할 힘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 철민이는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2024년 지금 탈북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딸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철민이도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입니다. 살아계신지도 모릅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이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십니까? 불효자 성호가 여기서 절 올립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대동강변을 다시 걸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북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릴 있기를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함께 모란봉에서 만납시다.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